자, x는 abc, y는 de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 자, 그러면 이거는 모든 경우에서 치역이 공역이 아닌 함수를 뺍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경우는 자, 그냥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 B도 두 개, C도 두 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여기서 치역과 공역이 다른 함수. 여기는 공역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치역이 몇 개짜리가 되면은 달라지냐면 한 개짜리가 되면 달라지잖아요. 공역하고 치역이. 그래서 여기서 치역이 한 개짜리라는 건 전부 하나로 몰려가는 거야. 그러면 전부 D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전부 E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답이 6가지가 되겠다. 자, 다음 함수가 상등함수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가 같은 함수야. X하고 Y가 같은 함수를 상등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X, 이거는 X, 이거는 X. 이래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4. 이거 같다 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이거 같다 그러면 X는 3. 그지? 근데 이 숫자들이 이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이었던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 별거 아니지. 시세
자, x에서 x로의 함수 중 fx는 f-x가 되는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x에다가 3을 넣으면 f3은 f-3. 그죠? 1을 넣으면 f1은 f-1. 0을 넣으면 f0은 f-0. 근데 f-0은 원래 f0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f3과 f-3이 같아요. 그럼 여기서 3하고 마이너스 3은 같은 걸 써야 돼. 1과 마이너스 1도 같은 것을 써야 돼. 따로따로 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이 결정하면 3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얘가 그냥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과 1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선택하면 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0은 그냥 또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같은 것을 또 쏘면 안 된다. 그런 지금 뭐 말이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5가지야.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5가지야. 0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5가지예요. 그래서 125. 응. 얘가 뭐 이렇게 가기로 했으면은 얘는 뭐 별 수 없어. 그냥 이리 가야 돼. 125에서 치는 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는 겹치는 거를 뭐 따로 계산을 하셔. 그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0이 그냥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자, fx는 x 플러스 a고 gx는 2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2,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 제곱이 된다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f 서클 g0은 f g0이야. 그럼 g0을 계산해 보면 0은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러면은 f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서클 F형. G서클 F형은
GF0이에요. 그러면 이제 F0, 0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그래서 G, A.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G로 와가지고 A를 위에다 넣어야 할지 아래다 넣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넣어야지. 나눠서. A가 2보다 작다면 A-2가 되고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이 F서클 G0이랑 G서클 F0을 더하쇼. 그러면 얘랑 더하쇼. 이런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A가 2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렇게 더해지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근데 이걸 계산을 해서 10이 나와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A가 14가 돼서 A는 7. 그러면 2보다 작다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답이 안 되는 거야.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A 제곱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지. 이렇게 더해서 1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3, 4에 3의 마이너스. 그러면 A는 3 또는 마이너스 4인데 A가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3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다. 자, fx는 x-4고 gx가 다음과 같을 때 f서클 g의 치역이 y가 1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은 f서클 g라는 것은 fgx야. 이 함수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게 f에다가 g를 넣으라고 돼 있는 거잖아.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 근데 g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나눠서 넣으면 돼. 나눠져 있으면 나눠서 넣으면 되지. 자, 그래서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은 f 여기서는 g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인 거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f 여기서는 g가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 빼기 4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을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빼기 4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1 이상에만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x가 지금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겠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3보다 크겠죠. 그럼 이게 3보다 크다는 얘기는 1보다 큰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성립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이제 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게 지금 대칭축이 결정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만들어요. 그러면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인데 여기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 그래서 2가로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 그러면 꼭지점이 a,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만 살펴보면 되냐면 x가 0 이상, 그러니까 y축 오른쪽만 살펴주면 돼요. 근데 이제 y축 오른쪽을 살피는데 지금 여기에서 y절편이 3이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두 개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건 어떤 경우냐면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 거야. y축 왼쪽에. 그럼 이거는 뭐냐면 a가 음수일 때예요. 꼭지점에 x좌표.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어디만 보면 되냐면 x가 0 이상. 그러니까 y축 오른쪽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여기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립이야. 그냥 무조건 성립. a가 음수면은 무조건 성립이 됩니다. 자, 이제 이쪽은 a가 0 이상이라고 합시다. 0 이상. 그러면 여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야, 여기. 근데 이게 그럼 어디서 제일 낮냐면 꼭지점일 때가 제일 낮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 제일 낮은 값이 1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 이게 지금 꼭지점이죠. 그게 1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a제곱이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a제곱이 1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데 이거는 a가 0 이상일 때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가 0 이상 1 이하 이렇게 돼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 성립이 됐고 이때도 성립이 된 거야.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 이상 1 이하야. 그럼 요 또는이니까 이게 합집합이잖아. 그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1 이하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1 이하가 아니고 1이네, 1. 어. 그러니까 뭐냐면, 치역이 1 이상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3보다 크게 그려지잖아요. 항상 3보다 커요, 항상.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 치역이 1까지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1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1 이상은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지금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1까지 내려오는 것은 이쪽에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지금 A가 0보다 작을 때도 역시 뭐가 되냐면 3보다 크다가 나오잖아. Y절편이 3이니까. 그러니까 1까지 또 안 내려와. 그래서 1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른쪽밖에 없어. 오른쪽밖에. 아, 그래서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아니고 여기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지금 이 F 동그라미 gx가 0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차 함수가 되는데 그 이 2차 함수가 어떻게든지 이 치역이 1 이상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어.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1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이 1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a제곱은 1. 그래서 a가 풀마 1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a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랑 지금 나눠서 해봤잖아. 근데 a가 0보다 작게 되면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면은 여기 1까지 내려오지를 못해요. 어. 그래서 a가 양수니까 1. 아, 이게 중간에 꼬였네. 어? 난이도는 중이라고 그랬었는데 어, 꼬였어. 어. 또 범위 문제인 줄 알았더니 범위가 아니고 치역이 치역을 1까지 만드는 그런 문제였네. 치역을 1까지 만드는. 그래서 치역을 1까지 만들려면 그래프가 반드시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이 Y축 오른쪽에서 생겨가지고 그 꼭지점의 Y좌표가 1이 나와야 돼.
자, fx하고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y는 g서클 f의 그래프를 그리쇼.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y는 gfx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잖아. f라는 것은 3보다 크면 그러면 4야. 그러니까 얘는 G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f는 전부 1이 돼요. 그러면 G4가 얼마냐? 4.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G4.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0이에요. 그 다음에 G1. 1은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러니까 이 G서클 F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냐면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보다 크면 0이 돼요.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음. 자, 역함수. 역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x에서 y로의 대응을 함수 f라고 할 때 그 반대로 가는 대응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의 방향을 바꾼 것, 그걸 이제 역함수라고 해. 그래서 역함수는 일단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f에 마이너스 1승을 붙여서 우리가 역함수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이너스 1승을 읽을 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f의 역함수 또는 f 인버스 이렇게 읽어준다. f 역함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역함수를 만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원래 우리 쏘는 애들을 정의역, 화살 맞으려고 준비하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게 역할을 바꿔가지고 공역에 있는 애들이 화살을 쏘게 되고 화살 쏘던 애들이 화살을 맞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역할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공역은 정의역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1, 2, 3, 2, 4, 5, 6을 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쏘고 있어. 그럼 이거는 함수 맞죠?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y는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x가 성실하게 화살을 한 발씩 쏘고 있으면 함수가 돼. 그런데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제 이쪽에서 화살을 쏘는 걸 본단 말이야. 그랬더니 5는 두 발을 쏘고 있고 6은 놀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함수가 안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처음부터 함수가 1대1 대응했어야 돼. 예.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역함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일 때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지죠. 1대1 대응은 공역 전체를 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요. 그래서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쇼 이런 문제가 있어. 역함수를 구하쇼. 그러면 어떻게 풀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그냥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이 되었을 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x 대신 그러니까 x가 y 역할을 하고 y가 x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xy 자리 바꿈이 되는 거야. xy 자리 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xy 자리 바꿈이면 이건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했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자리 바꾸는 것은 y는 x 대칭이 된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 대칭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인데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 G서클 F의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성함수는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규칙을 뒤에 적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G서클 F 그러면 F를 먼저 적용을 하고 G를 나중에 적용을 하는 거야. F를 먼저 적용을 하고 G를 나중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G서클 F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합성함수를 만들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먼저 G를 바꾸고 그리고 F를 바꿔야지 이게 바른 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G 인버스를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적용되는 규칙은 뒤에다 적게 돼 있으니까 G 인버스를 뒤에다 적고 F 인버스를 앞에다 적어야 돼. 그래서 G서클 F를 역함수를 만들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인버스를 분배를 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H 서클 G 서클 F의 인버스 그러면 인버스가 분배가 되면서 이게 순서가 전체적으로 짜르륵 바뀌기 때문에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서클, H 인버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고 역함수 두 개가 부딪히면 없어져요. 이것은 마치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A가 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 그러니까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을 한다거나 또는 F 인버스와 F를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F 인버스하고 F를 합성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F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4로 가고 2가 6으로 가고 3이 5로 갔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F 인버스가 있어요. 그럼 F 인버스에 의하면 4는 1로 가고 5는 3으로 가고 6은 2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 대응을 옆에다가 나란히 써봐. 그러면 4는 1로 가고 4는 1로 가고 5는 3으로 가고 5는 3으로 가고 6은 2로 가요. 6은 2로 가요.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먼저 적용된 규칙을 뒤에다 적기 때문에 F 인버스 서클 F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1로 시작하면 1이 나오고 3으로 시작하면 3이 나오고 2로 시작하면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F 인버스 서클 F X 그러면 항상 X가 그냥 나와요. 근데 항상 이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있죠. 그게 상등함수지. 그래서 이게 Ix랑 같아요. I가 상등함수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F 서클 F 인버스하고 F 인버스 서클 F하고 이거는 서로 같은 거냐? 아니죠.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성질은 같아요. 성질은 X 넣으면 그냥 X가 나옵니다. 여기도 X를 넣는다 그러면 X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F 인버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넣어야 되는 게 X가 아니라 Y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달라. 얘는 Y가 들어가게 돼 있고 얘는 X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아지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뭐냐면 정의역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잖아. 실수 전체. 그러면 여기도 실수 전체를 넣고 여기도 실수 전체를 넣는 거야. 그럼 넣은 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같았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일 경우에는 f 서클 f 인버스하고 f 인버스 서클 f는 서로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개념은 다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27페이지. 자, 144번. 다음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말하시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말하시오. 랑 같은 말이야. 그러면 1번은 돼요, 안 돼요? 돼요. 2번은 안 돼요. 3번은 돼요. 4번은 안 돼요. 이러면 됩니다. 자, 이제 y는 4x-2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xy 자리 바꿈이니까 이거를 x는 4y-2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y는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근데
그, 그냥, 그냥 이렇게 XY를 처음부터 바꿔서 푸는 방법은 좀 거친 방법이고, 어? 어. 그게 이제 정의역 치역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드럽게 풀려면, X하고 Y를 바꾸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해주고, 그 전까지는 이거를 어떻게든 X는 뭐가 나오도록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 놓고 여기가 다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는 이런 방법을 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니까 자리를 바꿨어요. 그리고 X는 4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X를 Y로 Y를 X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답을 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면 2분의 1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전부 2를 곱하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x를 y로 y를 x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F 인버스 B를 구하시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F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F 인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F 인버스에 의해서 B가 어디로 가느냐? 1로 간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F 인버스 인버스 E. 그러면 인버스끼리 부딪히면 없어지니까 그냥 F2가 됩니다. 그러면 F에 의해서 E는 C로 가고 있죠. 자, F 인버스 서클 F의 4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F에 의해서 4를 보냈다가 또 F 인버스에 의해서 뭐를 보내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F 인버스하고 F하고 합성을 시키면은 이거는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F 서클 F 인버스 그러면 이게 항등함수가 되니까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자, F 인버스 O는 A일 때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게 되냐면, 자, 이쪽이 F인데, 이쪽이 F 인버스야. 그러면 F 인버스에 의해서 O가 A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에 의해서 O가 A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F에 의해서는 A가 어디로 가요?
5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FA는 5가 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뭐가 성립이 되냐면 여기를 풀어주고 건너서 채우는 게 성립이 됩니다. 어? 그래서 F 인버스가 붙어 있으면 요 5를 놓아줘. 대신에 A를 잡아 가두는 거야. 어? 이게 성립이 돼요. 이게 엄청난 성질이에요, 이게. 이게 단순히 하나의 함수 값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합성 함수에서도 이게 다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GHX는 4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F 인버스 전체를 잡고 풀어줘. 그리고 건너서 채워. 그러면 GHX는 F4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지? 어.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5는 FA가 성립되니까 근데 그 FA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FA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A는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자, F 인버스 A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얘는 풀어주고 대신에 얘를 잡아가도 그러면 A는 F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4 플러스 3이니까 A는 7이 됩니다. 자, fx는 ax 플러스 b에서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고 f 인버스 7은 2일 때 a, b를 구하쇼. 그러면 여기에서 풀어주고 건너서 채우면 7은 f2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2가 7이니까 2a 플러스 b는 7이 돼서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a는 2가 돼요. 그리고 2를 대입을 하면 4니까 b는 3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a, b. 자, 이렇게 구하면 답이 되고요. 자, fx는 ax 플러스 b인데 f 인버스 2는 0이고 f0은 3일 때 f6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풀어주고 건너서 채우면은 2는 f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f0 0 대입하면은요 b가 나와요. 그래서 b는 2. 자, 이런 식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서 f0이 3인데 f0이 2라는 게 구해져 있어요. 그래서
F2는 3이 됩니다. 그러면 F2는 2를 대입한 거니까 2A 플러스 B가 3인데 여기 B가 2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fx는 2분의 1 x 플러스 2니까 f6을 구하쇼. 그래서 6을 대입을 하면은 3 플러스 2가 돼서 5가 나옵니다. 자, 필수 15번.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k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둘 다 지금 직선이에요. 직선. 그럼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러니까 원래 1대1 대응이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는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게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자, 이 조건이 필요해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한쪽이 음수면 다른 쪽도 음수가 되고 한쪽이 양수면 다른 쪽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안 만나는 곳이 생기면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고,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 다 직선일 때 얘기하는 거야. 직선일 때.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지금 1일 때 끊어지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일 때 같은 값이 나오면 안 끊어져요. 그래서 1일 때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2가 나오고, 여기 1 대입하면 2, 1-k 플러스 2k.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것도 역시 2잖아. 그러니까 얘는 끊어지지는 않아. 연결돼. 그러면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여기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1-k도 양수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1-k가 0보다 크면 되니까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것도 안 돼요.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건 x축에 평행하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로로 선을 그렸을 때 무수히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답에다 밑줄. 자, F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 이렇게 될 때 A 플러스 B를 구하쇼. 그러면 역함수를 만들면 되죠. 역함수를 만들 때는 fx라고 쓰지 말고 y는이라고 써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x는으로 바꿔야 되니까 2분의 1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 그리고 전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는 2y 마이너스 2a.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그게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러면 a는 1이 되는 것이고 b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3.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fx는 3x-1,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역함수를 웬만해서는 안 구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함수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시오 하는 거 빼고,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경우는 오히려 희귀해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그냥 이 함수를 어떻게든 이용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야. 역함수를 그냥 만들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서 인버스를 전개를 합니다. 그럼 인버스를 전개하면은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F 인버스 G 인버스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G 인버스 2를 구해요. 그러면 G 인버스 2를 A라고 하자고. A. 원래는 이거를 K라고 놓고 풀어. K라고 놓고 푸는데 여기는 이제 두 번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B로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풀어주고 건너서 채워요. 그러면 2는 GA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GA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2가 되어야 해.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1이 돼요. 그러면 G 인버스 2는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1이야. 그러면 F 인버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2라고 해서 B를 구하면 돼. 그럼 또 풀어주고 건너서 채우면 1은 FB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FB 2를 대입하면 3B-1이 1이니까 2는 3분의 2. 그렇다면 3분의 2가 답이 된다. 알지?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요 인버스를 이렇게 분배를 해갖고 얘가 순서가 바뀌게 되니까, 그러면 요 2를 요 가까운 쪽으로 갖다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계산을 하고, 넣어야 될 것은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돼요. 어. 자, 이것도 이제 방금 계산한 것처럼 이제 인버스를 분배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면은 항등함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항등함수하고의 합성이면 항등함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G 인버스 마이너스 2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K라고 하면 풀어주고 건너서 채워요. 마이너스 2는 GK. 그러면 GK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4인데 이게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K는 3. 우리는 K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함수와 y는 x의 그래프 문제라 그래요. 함수와 y는 x의 그래프 문제. 음. 그러면 함수와 y는 x의 그래프 문제는 어떻게 풀게 되냐면 이 y는 x하고 만나는 점이 있잖아. 이 점선과 y는 x가 만나는 점. 여기 이 점에서는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y가 a면 여기 x도 a. 여기 y가 b면 x도 b.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x축, y축 둘 중에 하나가 비어 있단 말이야.
보통은 이제 Y축 쪽에 숫자나 글자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축에 있는 글자들을 먼저 다 써줘. 여기는 이제 문제가 X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하는데 여기는 인버스를 분배를 하면 F 인버스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 FA 이러면 A에서 출발해서 간 곳, F라는 규칙에 의해서 A가 간 곳인데 여기는 A라고 하지 말고 B라고 해보자. FB. 그러면 여기 B에서 출발해가지고 F를 만나서 간 곳. 이런 식으로 풀게 돼 있다고. 근데 F 인버스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것도 B에서 출발해서 F를 만나서 간 곳이에요. 근데 출발한 곳을 Y쪽에서 출발시키면 돼요. 그래서 Y쪽에 있는 B에서 출발해서 F를 만나서 간 곳.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F 인버스 A,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F를 만나서 간 곳이야. 근데 인버스가 붙어 있으면 Y축에 있는 A에서 출발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Y축에 있는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F를 만나서 간 곳은 B가 되죠. 그래서 F 인버스 B 이렇게 되고, 그러면 B에서 출발해서 F를 만나서 간 곳이니까 답은 C.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유형이니까 그 밑에 있는 확인 문제도 한번 해보겠어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에서 F 서클 F의 인버스 X3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여기서 이 Y는 X와 점선이 만나는 곳에 지금 Y쪽 좌표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X좌표를 참고해서 적어줍니다. X1, X2, X3, X4, X5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인버스를 분배를 하면 F 인버스 X3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F 인버스 X3을 보면 X3에서 출발해서 F를 만나서 간 곳이죠. 근데 이제 X3이 Y축에 있는 X3을 이용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F를 만나야 돼요. F를. 그러면 이 노란 선이 F잖아. 그래서 F를 만나서 간 곳. 그러면 X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F 인버스
x4 이렇게 되고 이제 x4에서 출발해서 f를 만나서 간 곳은 x5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fx를 3x 플러스 10이라고 할 때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야. 이거를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문제라고 하는데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원래 이제 교점이다 그러면은 두 함수를 같다고 놓고 푸는 거야. 같다고 놓고 풀면 돼. 그러면 역함수를 만들어서 함수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느냐?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나오는데 그렇게 풀지를 않고 함수하고 역함수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y는 x의 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 돼요.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하고 역함수가 아니고 함수와 y는 x의 교점으로 바꿔서 풉니다. 알겠지?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하고 함수와 y는 x의 교점은 완전히 일치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봐. 이게 함수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y는 x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y는 x의 대칭으로 그리면은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함수하고 y는 x하고 교점이 나오겠죠. 그런데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이 그러니까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교점은 더 있어요. 더 있어. y는 x하고 교점 말고도. 그런데 고등학교 함수 그래프에 이런 그래프가 안 나와요. 어? 이건 뭐 대학 가서나 나오지. 고등학교에서 이거 안 나오지. 이거는 뭐 사인 함수를 이렇게 변형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에서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그냥 함수와 y는 x의 교점으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이건 뭐 99.99%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를 아직 내가 구현 못했어요. 다 나온다고 봐야지. 그 풀이 집에도 다 이렇게 돼 있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와 y는 x의 교점으로 푼다.
공식적인 풀이에 그게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함수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자, 그래서 그 역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y는 x하고 y는 3x 플러스 10하고 이걸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3x 플러스 10은 x.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 교점이 좋은 게 그게 y는 x하고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x에 있는 점은 항상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와 0,0 사이의 거리죠. 5p, 5는 0,0, p가 지금 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잖아. 그래서 그 거리는 루트 x끼리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그래서 5 루트 2.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에 밑줄 해주시고, 요리함수는 안 들어가고, 함수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음. 자, 그러면은, 136페이지, 130번. 지금까지 그 문제를 풀면서 말이야. 응? 어려운 게 없었잖아, 그지? 아니, 여기 역함수 오늘 문제 푸는데, 어?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씨, 왜 이렇게 함수라는 단어는 쉬운 것이냐? 어? 아니, 그래서 거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길래, 거기 130번,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집합 S가 있는데 n바 n이 1 이상 100이야. n은 9의 배수. 여기에서 부분집합 x와 y는 0, 1, 2, 3, 4, 5, 6 있는데 x에서 y의 함수를 fn은 n을 7로 나눈 나머지. 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fn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n은 9의 배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9의 배수 9, 18, 27, 36, 45, 54, 63, 72, 81, 90, 99.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안 빼놓고 다 썼네. 자, 이게 이제 S야. S에서 Y로 가는데 N을 7로 나눈 나머지로 보내셔. 그러니까 9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그래서 2로 보낸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18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요? 4. 27은 6. 36은 1. 45는 54는 63은
72는 2. 그 다음에 4, 6, 1.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이 fn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 집합 S의 부분집합 X 이거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F를 만들었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Y를 100%다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지금 2개씩 선택받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하나씩을 지워줘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2개씩 선택받은 애가 1, 2, 4, 6. 나머지는 다 지금 하나씩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씩 선택받은 애들 0, 3, 5, 0, 3, 5. 얘네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얘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집합 X에다가.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1이 지금 36과 99가 있잖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 그 다음에 2도 지금 2개잖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몇 가지? 2가지. 4도 2가지. 6도 2가지. 그래서 16개. 그러니까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도 안 돼. 어. 그러니까 한 개씩 선택을 하는 애들은 걔네들은 무조건 동원이 돼야 되는 거고 2개씩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은 반드시 그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다 해서 16가지가 나온다. 이런 문제야. 자,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한 문제를 더 해주겠어요. 아니, 그 F 중이야, 지금. 요게 F 중이야. 131번. 걔도 F 중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가는 게 좋아. 나머지는 다 중짜리니까, 중짜리 이하니까 다 풀 수 있을 거야. 예, 나머지 32, 33, 34번은 그냥 중. 얘가 이제 F 중. 자, fx는 마이너스 x 절대값 x 플러스 k고 g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때
G 인버스 E가 1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일단은 F 인버스 E는 2를 계산을 해보자. 풀어서 건너서 채우면 2는 F1 이렇게 되죠. 그럼 F1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1 대입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1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K니까 K는 3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fx는 x가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두 개로 써놓을 수가 있죠. 0 이상이 되면 이게 그냥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k는 3을 방금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인버스를 분배를 시키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f 인버스 G 인버스는 없어지니까 G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 인버스 G2라고 하는 것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0,3인데 자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서 위로 볼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0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 인버스 O 이거를 우리가 A라고 하자고. 이제 A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FA는 O 이렇게 되잖아요. 풀어서 건너서 채우면 그럼 A를 대입을 하면 O가 나와야 되잖아. Y 값이 5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Y 값이 5가 되려면 그 X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죠. 그래서 A는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를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넣어야 돼. 그러면 A를 여기다 넣으니까 A 제곱 플러스 3이 나와. 그게 5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FA야. 그래서 A 제곱이 2니까 A는 풀마 루트 2인데 아까부터 A가 음수라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SAT는 마더텅 61부터 68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마더텅은 요거는 이제 SAT 시간에 다 해가지고 내일 수업할 거니까 내일까지 해 오시고 숙제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까지 다음 수요일 날까지 해오면 돼. 그래서 RPM 100, 아니 RPM이 아니고 개념원리 124에서 136. 예. 자,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내일 7시에 마더통으로 또 와서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